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아 박정현의 뷰티 바이블 두 번째 시간. 시간. 어떻게 지난 방송 후에 전화 네. 너무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많이 받으셨나요? 전화통에 불이 나더라고요. 불이 났어요, 저도. 네. 아 정말 스파에 대해서 좀 그 테라피와 스파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이해를 못했는데 딱 저희 그 방송을 보고 네. 와 이렇게 귀에 쏙쏙 와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 정말 놀라운 컨텐츠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반응이 근데 이제 좋았어요. 조 PD님이 편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한번 모실까요? 조 PD님 잠깐 좀 네, 조 PD님. 우리 얼굴 보여드릴게요. 그럼요. 너무 수고하시는 조 PD. 편집하지 마세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자, 네. 요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얼굴도 네. 예뻐요. 얼굴도 예뻐요. 근육통이 올 정도로 편집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됐습니다. 나가보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스파가 뭐냐, 문화다, 에스테릭이 뭐냐, 스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다, 철학이다. 그러면 뷰티 테라피는 뭐냐, 우리가 하는 기능적인 것들이다. 그렇죠.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제 스파에서 우리가 막 그 관리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사용하는 화장품. 오늘 이제 오늘부터는 그 화장품을 네.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 건데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맨날 뷰티 관련 매거진 같은 데서도 그렇고 그렇죠. 또 이런 TV 방송에서도 맨날 클렌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자 연예인들한테 그 뭐 뷰티 노하우가 뭐냐 물어보면 다들 클렌징만 잘해도 피부가 좋아져요. 이런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물 잘 먹는다고 네. 얘기하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과연 그래서 이제 클렌징을 오늘 올킬 해드리는 날이에요. 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굉장히 유명하신 그 우리나라의 LG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화장품의 OEM을 하는 회사에 화학과 출신이시면서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아주 진짜 명쾌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닦아내는 거는 생물체를 닦아내는 거는 클리닝이라고 안 하고 클렌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옷을 드라이 클리닝 한다거나 이런 청소하는 세제나 이런 거는 클리닝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 우리 피부 같은 것들은 절대 마모시키지 않으면서 청소해야 내야 되기 때문에 클렌징이래요. 클리닝은 언젠가는 클리닝을 하다 보면은 마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클렌징이라는 것은 핵심 키워드가 뭐냐? 절대 피부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또 이 클렌징을 잘 써야 정말 피부에 있어서도 제 피부 미인은 요즘 여자들의 다 로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떠한 피부에 따라서 어떻게 쓰냐에 대한 게 되게 좀 종류도 많고 네.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린다. 나 클렌징을 정말 좀 잘하고 싶은데 좀 비법을 알려달라.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걸 딱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정리하자고요 우리가. 네, 하자는 거죠. 그 그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너무 그냥 거부감을 갖고 이게 들어가면 내 얼굴에 뭔가 독을 바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프랑스의 그 여성들은 세안을 할 때 이게 물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나쁘거든요. 유럽의 물이 석회질이 많습니다.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물 세안을 하고 나면은 막 쩍쩍 갈라집니다. 너무 건조해지네. 네, 그리고 물을 끓이잖아요. 냄비에 끓이잖아요. 그럼 냄비에 막 하얗게 석회질이 분자가 크니까요. 걔네들이 막 냄비에 들러붙어서 그 석회질이 확 끼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런 물을 얼굴에 대느니 나는 그냥 로션 타입으로, 즉 우리나라는 로션이라고 말하지만 로션은 원래 로스용 해가지고 물이라는 의미고요. 이제 에멀전 타입의 밀크로 클렌징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묻혀서 다시 한번 닦아내기 때문에 이게 세트로 클렌징이에요. 그리고 물을 쓰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약간 뭐 피부에 잔류하고 있어도 전혀 무리가 안다는 얘기죠. 그렇게 순하게 만들어져 있는 클렌저를 잘 찾아서 쓰면 되죠. 근데 이제 물로 씻어내는 타입들은 그냥 닦아내는 타입에 비해서는 계면활성제가 좀 더 강하게 들어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믿으셔도 돼요, 클렌저.
네. 그래서 클렌징은 우리 이민아 대표님 클렌징 방법을 이렇게 꿀피부니까 네. 소개해 주세요. 제 클렌징 방법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스파를 하지만 이제 제가 누워서 누워서 받지 받지를 못하죠. 못해요. 너무나 네. 잘 아실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가장 공을 들이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징을 집에서 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분 정도는 공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도 정말 열심히 했을 때와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피부가 좋구나. 차이가 많이 나요. 대박인데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똑같은 제품을 이중 세안을 하는데 하고 나서 가볍게 이제 러빙을 하면서 이제 막 자극을 줘서가 아니라 부드럽게 최대한 이제 꼼꼼하게 마사지를 해주듯이 이제 클렌징을 물을 묻혀가면서 살짝 거품을 내가면서 해주면 정말 그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네. 피부가 건조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클렌징을 하고 나서도 촉촉하고 또 이제 우리가 각질 올라오는 것 때문에 좀 예전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뚝뚝 떨어져요, 각질이. 부끄럽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클렌징의 기초에 제가 충실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고. 네. 우리 잠깐 이제 화면 좀 비춰주시면 브랜드만 가리고 네, 화면 비춰주세요. 브랜드 싹 가리고 이 모든 것들이 네. 제 화장대에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오늘 다 가져와 봤어요. 아니 무슨 클렌징을 한 10가지를 놓고 쓰시나 봐요.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우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클렌징은 뭐가 중요하냐. 피부 타입별로 이러이러한 클렌징을 쓰세요. 이건 교과서적인 것이고 계절에 따라서 네. 오늘 내 상황에 따라서 오늘 화장 상태에 따라서 아침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써야 될 게 다 다른데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크림 타입, 로션 타입, 그다음에 워터 타입, 그다음에 무스 타입, 뭐 젤 타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그다지 피부 타입별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클렌징이 어디까지가 클렌징인가? 클렌징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바깥에 있는 메이크업을 닦아내는 것부터 좀 말하자면 딥 클렌징 이전의 클렌징을 다 클렌징이라고 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물도 클렌징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로도 우리가 씻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너까지가 스킨 토너까지가 클렌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킨은 그냥 기초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클렌징의 마무리는 스킨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물은 한 방울도 흡수하지 않으니까요. 닦아내는 용도로 하는 거고요. 네. 거기까지가 클렌징이라고 보고 네. 오늘 한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무스 타입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제가 팔레트 제가 만든 거죠. 보세요. 어머나. 자, 무스 타입에 대한 이제 진실. 그래서 무스 타입은 이렇게 하면 무스가 나오죠. 예, 무스가 나오죠. 예, 얘도 무스 타입이에요. 무스가 나오죠. 네네. 예. 얘네들은 원래는 말하자면 에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져보세요. 원래는 에멀전이죠. 에멀전인데 네. 얘 에멀전이에요. 발라보시면.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그쵸. 그냥 물처럼. 그런데 이 에멀전이 마지막 나오는 그 용기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미세한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나올 때 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폼이라고 말하는 거품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무스 타입은 정말 자 제가 손에다 해볼게요. 무스 타입 클렌징을 쓰시면서 이거를 막 다른 클렌징 하듯이 문대는 거 있잖아요. 네. 좋지 않아요. 얘는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네. 무스 자체가 일을 하게 해야 돼요. 손을 대기만 해도 예민한 피부 필링을 했거나 번이 있거나 그랬을 때 쓰는 클렌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스 타입은 피부가 예민하고 그렇죠. 터치를 거의 안 해야 되는 그런 피부가 그렇죠. 하면 딱 좋겠네요. 그럼. 그리고 악건성 피부들도 오전에 물 세야만 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뭐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지성 성분을 닦아내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전엔 전부 다 모공에서 아무리 건성 피부여도 뭔가가
나와 있어서 네.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런 무스 타입을 가지고 부드럽게 이 무스가 일하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해보세요 한번 대표님. 네, 자, 이게 피부를 전혀 문지르지 않는데도 어때요? 문지르지 않는데도 클렌징이 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 무스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스 타입 클렌저는 용기의 비밀이 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클렌저들 중에서 네. 자 이제 밀크 타입을 좀 공부를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밀크 타입은 클렌징 밀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쓰시는 그죠. 거죠. 가장 한국 순하게 여성분들이. 쓰죠. 다만 씻어내는 타입이냐 음. 씻어내지 않는 타입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얘는 이제 씻어내는 타입입니다. 네. 자 한번 제가 볼까요? 네. 점도는 어떤지 이 정도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멀전 타입의 네. 밀크 타입의 클렌저입니다. 네. 얘를 사용하실 때도요. 어떻게 세안하냐 그러면 이거를 싹 잡으셔서 네. 손에다가 좀 녹입니다 이렇게. 아, 손에. 녹여야죠. 아, 이게 녹이는 예, 이유는 이거를 제대로 그냥 바로 얼굴에 발라서 문지르는 이런 방식이 아닌 손에서 좀 이렇게 손의 온도로 잘 녹여서 예, 바로 직접적으로 팍 대지 말고 살짝 녹여서 이제 클렌징을 하시면 되죠. T존은 이 T존은 좀 강하게, 그죠? U존은 부드럽게. 그리고 항상 사실은 피부결 방향으로 해주시면 제일 좋고. T존은 왜 강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유전은 살살해야 T존은 돼요? 모공에 뭐가 좀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조금 강하게. 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음. 피부결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예, 요렇게 클렌징 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클렌징 하시면 돼요. 아, 클렌징을 이렇게 위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건 네. 잘못된 거잖아요. 피부과 큰 방향으로- 의미는 없어요. 없어요. 예, 위로 뭐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얘가 올라가진 않죠. 그래서 피부결 방향으로 그게 림프 아, 방향이니까 네. 하니까 피부결 방향으로 잘 하고 그리고 물로 씻어내셨어요. 근데 뭔가 찝찝해. 그랬을 때 어떻게 하세요? 또 폼 클렌징을 또 쓰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네. 대표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죠?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 또 폼 클렌징을 또 쓰죠. 또 쓰죠. 네. 그럴 필요 없이 한 번 더 사용해요. 그렇죠. 이게 똑똑한 겁니다. 네. 팁은보다 밀크 클렌저를 1차 하고 2차로 이차까지 한 번 더 더 해라. 해라. 이게 우리가 권장하는 이중 세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메이크업을 하고 또 이제 뭐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면 이 얼굴 안에 노폐물이 더 많이 쌓이니까 그렇죠. 이중 세안을 권하는데 아침에는 굳이 이중 세안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침엔 절대 그럴 필요 없고 아침에는 가볍게, 가볍게. 로션 이런 밀크 타입으로 한 번 혹은 무스 타입 아까 네. 로 한 번만 세안하시면 밤 사이에 이렇게 많이 이제 나왔던 것들. 네. 원래 피부는 한 밤 10시 정도부터 성장 호르몬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부도 한 밤 10시 정도부터는 자꾸 내뿜 뭔가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아무리 많이 발라도 네. 얘가 막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피부에 자극이 없을 정도로 피부결 방향으로 클렌징 하시고 물로 씻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자 토너에 한번 대표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묻히잖아요. 네. 네, 묻혀서 그리고 닦아내는 거죠 이렇게. 보통 그냥 또 클렌징 밀크를 쓰고 물로 그냥 그거를 세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닦아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물로 씻어내라고 워시오프라고 써 있는 것들은 워시오프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이태리산 클렌저 중에는 물로 씻어내지 않고 닦아내라는 클렌저들이 있어요. 걔는 계면활성제 자체가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요. 즉 그냥 피부에 남아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근데 보통 크림이나 밀크에 들어있는 계면활성. 그래서 토너로 이렇게 닦아내고 끝내도 돼요. 근데 물로 씻어내라고 써 있으면 물로 씻어내시고 수건으로 닦고 토너로 한 번 더 피부결 방향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목은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히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시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중 세안을 굳이 클렌징을 하고 나서 다른 막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더 뻑뻑 빡빡 문지르는 그런 비누나 그런 폼 클렌징을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정리해 주신 대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은 클렌저로 2번을 하면 훨씬 순하게 피부를 이제 클렌징을 할 수가 있는데, 폼 클렌징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버버리가 바바리가 된 것처럼 네. 버버리 브랜드가 모든 트렌치 코트의 이제 상징이 대명사가 됐죠. 된 것처럼 이렇게 폼 클렌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폼 클렌징이 비누를 대신할 수 있는, 비누는 지용성 성분을 못 닦아내는데 얘는 화장을 지워낼 수 있다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폼 클렌저라고 말을 안 써놓으면 아, 이게 물로 씻어낸 세안제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폼 클렌저라고 쓰지만, 실제로 이 제품 제가 한번 보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얘도 이렇게 그냥 아까 무스타입하고 다르게 약간 네. 이렇게 에멀전처럼. 수분이 더 네. 에멀전인데 좀 더 묽잖아요. 근데 얘를 실제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해볼게요. 이렇게 거품이 막 나지 않죠. 거품이 나지 않잖아요. 네. 거품이 안 난다는 얘기는 뭐냐? 계면활성제가 많이 안 들어가요. 순하게 들어있다는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거품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폼 클렌징도 살펴보셔야 돼요. 과연 이게 진짜, 근데 보통 이제 브랜드와 가격을 봐야죠. 그렇죠. 가격이 아주 쌀 수는 없죠, 이런 클렌저가.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 엄마들 보면 정말 클렌징 할 때 빡빡하시고 빡빡하죠. 그리고 거품이 막 얼굴에 이만큼은 있어야 뭔가 씻었다 이런 느낌이 나시나 봐요. 네. 좀 제발 살살 좀 하세요 해도 그냥 정말 네. 빡빡하세요. 이게 네. 이제 우리 피부의 특성상 누르면서 막 밀면서 하는 게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 피부는 아무것도 흡수를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물은 또 특히 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얘가 나오게 하려면 오히려 약간 토닝. 그 다음에 가볍게 해주면, 툭 건드려주면 모공 안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나오기가 쉬운데, 너무 벅벅벅벅 문지르면 자극에 의해서 들어갈래 이렇게 생각하죠. 특히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지용성이 많잖아요. 네. 지질이 많은데 보통 클렌징이 폼 클렌징 같은 것들이 이제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을 싫어합니다. 얘가 벅벅벅벅 하면 얘네들이 안에서 이렇게 나와주는 게 아니라 자꾸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오일 클렌저가 네. 오일 투 오일 이론에 의해서 오일 클렌저를 하면 딥 클렌징이 된다. 그래서 모 브랜드에서 딥 클렌징 오일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일 클렌징 나왔으니까 이제 또 좀 더 들어가 보면 네. 오일 클렌징을 쓰신 분들이 좀 피부 트러블이 올라왔어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이제 오일 클렌저가 오일로 클렌징을 하고 나서 피부에 오일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보호막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트러블이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 네. 그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피부 보호막이 싹 생기면서 오히려 당기지 않고 좋을 수 있어요. 다만 아까 오일 투 오일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 피부들은 괜찮은데 건성 피부들은 오일이 가뜩이나 내가 없는데 오일이 오일을 뺏어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건성 피부라 해도 오일 클렌저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사용을 하셔서 좀 딥 클렌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좀 건성이다 이러면 매일 오일 클렌징을 쓰는 것보다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쓰는 게 그렇죠. 제일 좋겠네요. 그럼요. 어. 그렇게 하고 그냥 오전에 가벼운 밀크 클렌저로 가벼운 세안을 하시는 게, 특히 네. 무스 타입 권장해드립니다. 네. 너무 사랑스러우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 모든 클렌저는 거의 다 물로 씻어내는 타입입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오일 타입 클렌저를 준비를 못 해왔는데, 오일 타입 클렌저도 예전에는 미네랄 오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오일 투 오일 이론에 의해서 바깥 안에 있는 모공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나오죠. 건데, 요즘은 오일을 클렌징을 하고
물로 씻어내는 타입이죠. 네. 그러면 클렌징하고 물로 씻어내면 얘가 물이 닿으면 하얗게 변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트랜스포머라 그래서 이 노폐물을 이 하얀 걔네들이 딱 캡처하는 그래서 물로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이제 네. 계면활성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일 타입 클렌저가 변화하게 된 이유가 뭐냐? 네. 소비자들이 미네랄 오일 싫다, 나쁘다, 석유에서 추출됐으면 석유가 사실 굉장히 천연 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비쌉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책인 뷰티바이블에도 썼지만 미네랄 오일은 정제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제를 정말 여러 번 한 미네랄 오일은 유럽에서는요 비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미네랄 소금이 엄청 뜨고 있잖아요. 비싸서 못 먹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 미네랄 오일은 광물에서 추출했다 해서 미네랄 오일이고요. 네. 광물 오일이죠. 한국말로 하면 한자로 하면 광물. 네. 네, 그 광물 오일인데 피부에 뭔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식물성 오일 같은 거로 클렌징을 하면 식물성 오일은 흡수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쁜 메이크업 제품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가장 안전한 오일 클렌저가 미네랄 오일인데 네. 이게 자꾸만 이제 씻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티슈로 엄마들 옛날에 우리 엄마 전 기억나요. 콜드 크림으로 막 TV 보면서 그렇죠. 무지막지하게. 클렌징 하시고 티슈로 닦아내고 막 그렇죠. 이제 막 닦아내시는 이 닦아내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미네랄 오일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예를 드는 게 네. 프라이팬에다가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구웠어요. 지글지글 너무 맛있죠. 네. 다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를 안 하고 아침까지 뒀어요. 아침에 보신 적 있어요? 난리 나 있죠. 하얗게 떠가지고 이렇게 굳어가지고. 그 돼지 삼겹살의 피지, 그 지방성분 트리글리세라이드와 우리 피부가 갖고 있는 피지가 똑같아요. 우리 뱃속에 있는 삼겹살 네. 똑같아요. 중성지방이거든요. 얘를 닦아낼 수 있는 방법이 퐁퐁이잖아요. 퐁퐁이죠. 그러니까 이 퐁퐁이 아주 강력한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서 주부습진도 유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방을 닦아내려니까 어쩔 수 없지. 음식물 찌꺼기를 닦아내려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뭘 썼을까요? 뜨거운 물. 그렇죠. 뜨거운 물. 아주 뜨거워야 되고 그리고 물기가 많아도 안 돼. 또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핫타월, 스팀 타월을 사용해서 얼굴을 닦아내는 건데 네. 이 과정에서 클렌징이 너무 번거롭고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다. 이 닦아내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간편한 워시오프 타입의 이제 오일 클렌저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냥 만약에 집에 클렌저가 없어 다 떨어졌어요. 여행을 갔는데 클렌징을 안 가져왔네? 네. 그럴 때는 슈퍼에 가셔서 아무 기름이나 좀 사셔서 콩기름 같은 걸로 그냥 클렌징 하시면 싹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저도 뭐 얼마 전에 여행을 갔는데 진짜 클렌징을 안 가지고 왔어요. 되게 난감한데 난감하죠. 고민이 되는 거죠. 음. 딱 편의점에 가면 물론 이제 제품이 있긴 있지만 그- 비누를 그- 그냥 쓸까 음. 아니면 오일을 살까 오일이 이런 낫죠. 분들에게 어떤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냥 식용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제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먹는 건 먹기만 해야 되는데 정이나 진짜 클렌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밀크 있잖아요. 네. 밀크 로션 같은 거. 그걸로 그냥 하시고 티슈로 닦아내셔도 되고요. 비누는 정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명품 브랜드들도 비누 너무 고가의 뭐 하나에 10만 원 하는 이제 그런 비누들 많거든요. 클렌징 바 같은 거. 클렌징 바. 예. 네. 클렌징 바는 이제 계면활성제 중에서 진짜 고급 계면활성제를 좀 사용한 거고요. 약간 그래서 특징적으로 약간 물컹 이렇게 오래 끝까지 쓰지를 못해요. 일반 비누는 딱딱하지만 네. 클렌징 바는 좀 이렇게 물컹물컹해져서 맞아. 나중에 흐물흐물해지는. 근데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때문에 그런데 보통 그래서 비누를 하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남성들도 비누를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클렌징 바가 인기죠. 클렌징 바도 없잖아요, 근데. 일반 뭐
편의점에 잘 안 팔잖아요. 안 팔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밀크 혹은 주방에 있는 오일, 식용유 오일. 조금 하셔서 잘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핫타올로 꼭 짜서 닦아내시면 그럼 클렌징 되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정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클렌징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기초 제품은 비싼 거를 써도 클렌징은 좀 저렴한 걸 써도 되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된다. 네. 오히려 클렌징 제품은 네, 맞아요. 정말 신경 써서 또 꼼꼼하게 금액이 좀 되더라도 좋은 거, 네. 내 피부에 맞는 걸 쓰는 게 굉장히 좀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다. 그럼요. 왜냐하면 피부 타입이 내가 겨울, 가을, 네. 여름, 봄 다 다르죠? 다 다르죠. 환절기도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클렌징은 음. 한 대여섯 가지 갖고 놓고 써야 되잖아요. 네. 대여섯 가지 갖고 놓고 쓰는데 다 각기 다른 브랜드를 쓰면 안 돼요. 예전에 혹시 대표님 과자 관련한 책 기억나세요? 네, 무시무시했던 과자 혁명이었나? 네. 그리고 이제 뭐 한참 뭐 이런 인공 색소들을 요 과자 봉지 하나에 여기 들어있는 인공 색소의 양이나 네. 방부제의 양이나 이런 게 다 먹었을 때 큰 문제가 하루에 한 통을 먹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뭐 그런 걸 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화장을 너무 많이 하고 바르는 게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화장품에 들어있는 방부제나 네. 계면활성제나 이런 것들도 아무거나 다 넣는 건 아니에요. 다 해서 잘 만드는데 내가 과하게 사용을 하거나 과하게 닦아내는 거나 네. 한 5개 정도 외국 여성들은 5개 정도밖에 안 바르는데 제가 예전에 무슨 그 기사를 보니까 랑콤인가에서 조사를 네. 했는데 한국 여성들이 한 28가지를 바른데요? 피부에 바른다고 조 PD님 놀래네요. 네. 심하네요. 그 기사를 봤어. 최고래요. 세계 최고래요. 즉 아침부터 밤까지 그게 닦아내는 것이든 바르는 것이든 피부에 어쨌든 되는 게 그렇게 종류가 많다. 그러면 과자 한 봉지 정도의 적정량을 먹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방부제나 색소나 이런 것들은 한 과자 10봉지를 먹는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렌저는 그냥 한 브랜드의 클렌저를 한 이중 세안을 할 때는 이제 한 가지로 두 번 정도 네. 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오전에도 가볍게 클렌징을 해주고 네. 그리고 바르는 것도 최소화할 것. 이제 뭐 오늘은 클렌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딴 얘기는 하지 말고요. 딴 얘기는 근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발라야 좋다라고 네, 하는 네, 이 좀 그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음. 제가 그렇게 안 발라도 된다. 그런데 왠지 누가 쓰는 뭐 S로 시작하는 그것도 써야 될 것 같고 그 에센스도 그쵸. 써야 될 것 같고 제일 나쁜 게 있잖아요. 누구 셀러브리티가 이거 쓴다 그러면은 그거 종류별로 하고요. 사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제 네. 집에서 홈스파 어떻게 하세요? 여쭤보면 저는 뭐 무슨 D 브랜드도 쓰고 L 브랜드도 쓰고 뭐 하고 뭐 해서 다 섞었어요. 좋은 것만 다 써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네. 분이 계신데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꽝입니다. 꽝이에요. 꽝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2가지 브랜드를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오전에 한 브랜드, 저녁에 한 브랜드로 분리해서 적어도 그 화장품을 만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임상을 위해서 만드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오늘 클렌징에 대한 방송을 쭉 했는데 네. 다음 방송에 기대감을 드리기 위해서 네. 우리 이민아 대표님이 좀 전에 각질이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각질에 대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딥 클렌징이죠. 딥 클렌징. 딥 클렌징 앤 네. 필링입니다. 근데 이 각질이 뚝뚝 떨어진다에 대한 팁 하나를 딱 드리고 제가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화 각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않는다. 자, 하얀 각질은 붙어 있어야 될 각질이 내가 피부 상태가 너무 건조해서 지질이 잘 시멘트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매질이 좋지가 않아서 네.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막 폼 클렌징이나 비누를 쓰시면
극악한 상황으로 피부가 가죠. 네. 그래서 이 벽돌이 잘 붙어 있도록 피부에 쫙 붙어 있어야 될 각질이 붙어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건성 피부의 스킨케어고요. 아. 그리고 딥 클렌징은 그런 피부 또 심하게 노화각질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텁텁한 피부 그리고 뭔가 흡수가 잘 안 되는 피부 그런 피부들은 어떤 딥 클렌징을 해야 되는가 아, 그리고 너무 기대가 되네요. 필링과 딥 클렌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네. 와.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에 또 시중에 굉장히 뭐 올리브영이라든가 왔다 가면은 딥클렌징 종류가 진짜 너무 많죠. 많아졌어요. 이제 너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음. 이제 딥클렌징이라든가 필링 관심이 많다는 건데 네.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꿀피부를 만드는데 확실한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딥클렌징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클렌징은 여기서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현 뷰티 바이브였습니다.